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선거구 결선 투표 결과 영암무안 신안에서는 서삼석 현 의원이, 나주시 화순군에서도 신정훈 현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섬 지역 공중보건 의사까지 도시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차출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 정비와 한전의 전력 연계 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원한 이래 전남의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 명에 불과해 여성 특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 결선 투표에서 서삼석 예비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치러진 영암무안 신안 결선 투표 결과 서삼석 현 의원이 김태성 예비후보를 상대로 승리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주시 화순군 선거구에서는 결선 투표 결과 신정훈 현 의원이 승리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비례 1번으로 확정했습니다.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은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했습니다. 한편 화순 출신의 전종덕 전 전라남도 의원도 진보당 소속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1번에 배정돼 당선권에 포함됐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 의사들이 도시의 상급 종합병원들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섬 지역 유일한 의료기관에서도 공중보건 의사가 차출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허현주 앵커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목포에서도 배를 타고 한참을 달려야 닿은 섬, 신안군 신이면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신이면은 1,5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인데요. 육지까지 배로만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에게는 이곳 보건지소가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이곳을 찾는 주민들은 하루 20-30명가량, 대부분 고령의 노인 환자입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부상도 잦다 보니 많게는 40명까지도 이곳을 찾습니다. 허리뼈가 많이도 안 해. 조금 안 돼 그래. 그러고 그것이 나 약을 여기서 갖다 준대 이제. 그동안 1,500명 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온 의사는 단 2명. 교대로 섬에 머무르며 야간에도 응급 상황에 대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는 그마저도 1명으로 줄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행동이 계속되면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공백을 메꾸는데 1명이 차출됐기 때문입니다. 남은 1명의 공보의가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좀 힘드시겠죠. 만약에 저녁에 잠 못 자고 저기 하시면. 응급 환자라면은 어떤 걸로 많이 오세요? 다양해요. 혈압 높으셔가지고 뭐 이제 뇌졸중, 뇌경색 막 이렇게 해서 호송하시면. 공보의의 공백으로 신이면 주민들은 주말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약 12km 떨어진 이곳 인근마을 보건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이동도 쉽지 않습니다. 섬지방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목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만 해도 한 4시간, 5시간 걸리니까. 전남의 전체 공보의 수는 267명. 이 가운데 23명이 서울과 광주 등 도시 지역 병원으로 한 달여 동안 파견을 떠났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에서는 유일한 의료인들이 빠져나간 셈이어서 주민들도 남은 의료진도 걱정이 큽니다. 제일 불편함을 느끼는 건 이제 주민들이 아닐까 싶어서 이게 또 차출이 이제 좀 장기화되다 보면은 또 추가 인원이 또 차출될 수도 있고 그때는 진짜 뭐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의 공보의 유출은 어렵다고 밝힌 지자체들도 사태가 길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원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 의사로 저희가 의료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그 문제 없이 저희한테 배출됐으면 좋겠거든요. 정부는 대형 병원에 공보의를 더 투입하겠다고 밝혀 소외된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1948년 국회가 개원한 이래 전남의 여성 국회의원은 단 1명이었습니다. 여성 정치에 불모지란 오명이 붙은 이유인데요.
전남의 여성 특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경선에서 현역인 서동용 후보를 누르고 공천권을 따낸 권양엽 후보. 이 지역구는 여성 전략 특구였다가 현역 패싱과 사천 논란에 경선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권 후보는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받긴 했지만 여성 정치인의 무덤이라 불리는 전남에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에 출마한 박지원 후보는 여성 할당제를 통한 전략 공천은 민주당의 기본 방향이라고 소신을 밝혔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타 지역구 후보들도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정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그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을 정당의 힘으로 정당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넣어줘야 한다. 76년 동안 이어진 국회 역사에서 전남의 여성 정치인은 단 한 명. 고 김윤덕 의원 이후 40년 넘게 여성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선 여성 의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전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에서는 더욱더 여성 할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30, 40대 여성들이 그곳에서 살고 싶게 만드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비전과 가능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여성 정치인의 전문성을 키워 역차별 논란을 줄이고 인물 중심의 선거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김원희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문금주 고흥보성 장은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이 어제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김원희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목포 시민의 뜻을 모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고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고 문금주 예비후보도 국민이 승리하고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 선거구에 출마하는 윤선홍 국민의힘 후보가 목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목포시 당협위원장 등을 역임해온 윤선홍 후보는 개소식에서 목포를 산업경제도시로 만들겠다며 목포 역사 이동을 통한 원도심 주거공간 조성 등 목포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국진 진보당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가 목포시 상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최국진 후보는 이 자리에서 목포의 선거는 당을 선택하는 게 아닌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더 야무지게 싸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며 지지자들과 목포 시민들을 배신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목포 지역 불평등의 상징인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 보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재 소나무당 의료보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지난 16일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고향 목포를 되살리기 위해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목포고등학교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에 출마한 황두남 전 국민의힘 영암무안 신안 당협위원장이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총선에서의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황두남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실천하고 야당은 약속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후손들에게 살고 싶은 내 고향 목포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두남 후보는 신안군 군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영암무안 신안 당협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등 관련법 정비와 주민 수용성, 한전의 전력 연계가 쉽지 않아 대규모 발전단지 추진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2m 높이로 매달린 태양광 패널 아래는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일조량 가운데 70%는 작물 생산에
나머지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하는 형태로 농업을 중단하고 발전소만 운영하는 농촌형 태양광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농작물 생산량은 기존 노지의 80% 정도지만 태양광 발전 수익을 감안하면 직접 농가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쌀 재배했을 때보다 7배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5년 동안 제가 실증 실험했던 결과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주민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해남군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농촌 인구 감소로 우려되는 지방 소멸과 식량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소득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농촌 특화지구 지정 등 관련 근거는 마련됐지만 농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정비와 주민 수용성, 한전 전력 연계난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농업군으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시 농업과 에너지가 상생할 수 있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절차와 분배의 정의를 재생에너지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전남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최근 4년간 7개 시군 30여 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은 대부분 60kW 소규모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다목적 체육관 3개를 잇따라 지었습니다. 혈세 수백억 원이 들었는데 준공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운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광주시는 수요조사조차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는데요.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빅그린 산단. 건물들이 듬성듬성 있는 이곳에 체육관이 지어졌습니다. 이 체육관을 짓는데 100억 원이 들었는데 하루 이용자가 10여 명 수준으로 예상돼 1년 가까이 문을 닫고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 시립광주 빅그린 체육관은 매달 시설 유지비로만 200만 원 가까이 내면서 준공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각 76억 원, 100억 원을 들여 만든 무등과 평동체육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수영장 등록 회원이 없어 수영 강사조차 고용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 시간도 다른 수영장보다 줄였습니다. 내부 시설도 엉망입니다. 평동체육관에는 환기 시설이 없고 녹슨 물이 계속 떨어져 시민들에게 개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비좁게 설계된 수영장 탈의실에 수영 인원을 늘리기 위해 목욕탕에 있는 옷장보다 작은 크기의 옷장을 다닥다닥 붙여놓았습니다. 탈의 공간이 지금 현재 협소하게 지금 설계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광주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확장이라든가 다른 대안을 마련할 방법. 무등과 평동체육관 수영장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00여 명 수준으로 규모가 비슷한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하루 평균 이용객 수 450여 명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많이 불편해요. 이게 저희들도 이제 사람이 많으면 양말도 들고 나와서 밖에서 신고 우칸을 열었다. 그럼 밑에 칸에 옷을 내려면서 찌고.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시립체육관들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시가 체육관을 지을 때 주민 수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야 체육관 수입이 얼마나 나올지 조사했는데 빅그린 체육관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여 명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결국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1년 가까이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관 부지를 선정할 때 수요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시민 혈세 300억 원 가까이 들여 만든 체육관 3곳이 모두 부실하게 지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지역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이송과 대응에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환자를 치료하도록 경증 환자를 분산 이송시키는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청취됐습니다. 목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시내버스 인수인계 수정 계약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의회의 권고에 따라 협상단을 구성해 태원 유진 운수와 인수인계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노선권 감정평가 금액 210억 원과 시내버스 운영 인프라인 차고지와 정비시설, CNG 충전소 등의 기부 체납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포시는 다만 수정계약안의 태원유진 운수 대표가 법인이 청산된 뒤 현금으로 7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수정계약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어촌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 국고 6,46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조 683억 원 규모의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 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했습니다. 주요 신청 사업으로는 도내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이 있으며 전라남도는 도시 지역에 비해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등 취약 지역과 국지성 강우에 대비한 도시 침수 대응 사업 발굴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양파와 마늘의 본격적인 출하기에 앞서 선제적인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양파와 마늘의 주산지인 경북과 경남, 제주, 자조금 단체와 공동으로 마늘 양파로 활력 충전 캠페인을 펼치는 등 양파 마늘의 효과를 중점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캠페인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와 주산지 시군 쇼핑몰에서 햇양파와 마늘, 가공식품의 20% 할인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전국을 걸으며 시민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상기시키고 생명안전 관련 과제를 알린 전국 시민행진이 지난 16일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제주도에서 행진을 시작해 진도 팽목항과 목포 신항, 충청도, 강원도 등을 거쳐 서울까지 21일 동안 진행된 전국 시민행진에는 일반 시민을 비롯해 재난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등이 함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체험 중시 관광 트렌드와 급증하는 캠핑 수요에 맞춰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2024 전남 캠핑 관광 박람회 개최지를 오는 28일까지 시군 대상으로 공모합니다. 전남 캠핑 관광 박람회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과 연계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으로 전라남도는 시군 공모로 행사 계획과 지리적 여건 등 서면 평가를 거친 뒤 4월 현장 평가를 통해 개최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온 영암읍 패물리의 정부 양곡 창고인 대동 공장이 수제 맥주 제조 공간으로 리모델링되는 등 영암을 대표하는 수제 맥주 생산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전라남도 주관의 2024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예산 10억 원을 확보한 영암군은 내년 시판을 목표로 양조장을 설립해 월출산 맥반석을 흐르는 맑은 물과 영암 맥주 보리와 쌀 등을 원료로 지역 대표 맥주 제조에 본격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발대 후 3주 동안 범죄 취약 지역 교통사고 발생 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며 기초질서 위반 행위 206건을 단속하고 벌금 미납 등 수배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전남 기동순찰대는 12개 팀 97명으로 구성돼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연장 등 전남 곳곳의 치안 수요에 맞게 탄력 배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요. 황사도 물러나면서 공기질도 깨끗해지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 추운데요. 이에 따라 영암과 한평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일부 내륙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언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동반되고 대기도 건조하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을 하시고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시 포근해지겠고요. 특보도 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기온 목포 2도, 한평과 영암은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는 13도에서 16도까지 올라 온화해지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인 지금 해남과 장흥 0도로 다소 추운데요. 한낮에는 16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0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로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8시 27분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이맘때보다 다소 쌀쌀하겠고요. 주말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구장에 두배 아직도 안 와보셨습니까? 미니아 김치, 리바트 가구, 금성 침대, 에몬스 가구, 라셀르 업소용 주방기구, 사무용 가구 요한인의 할인 매장이 영산강 하구뚝 상거리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다 똑같다. 난 동의할 수 없어. 케어받는 자동차 보험 찾았다. 악사. 가격도 보상도 케어를 알만하네. 난 악사. 넌 어느 쪽? 악사. 저는 음악에만 전념하고 자산 관리는 하나은행에 맡겨요. 믿을 수 있는 자산 관리에 영웅은 하나. 하나뿐인 내 편 하나은행. 목의 모든 증상은 참을성이 없으니까. 목의 곧바로 단도직입. 윤곽산 쿨. 목점막에 직접 작용해 다양한 증상을 해소합니다. 취향 존중. 윤곽산 쿨 신제품 출시. 무엇을 원하든 무엇이든 가능하게. 트랙스 크로스오버.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 강아지는 어디 가고 이 강아지만 남았을까. 빈틈없는 지원으로 손주와 평생을 함께하는 신탁. 신영증권. 슬슬 가볼까? 가득가득 완전 이득. 인크레더블 캐스퍼. 템퍼. 완전히 새로워진 뉴 템퍼는 나사 테크놀로지에서 탄생한 셀들로 압력을 20% 더 완화해줍니다. 템퍼. The future of sleep is here. 우리도 3명 중 1명이라고. 에이, 그 한 명이 나겠어?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코로나19까지 조심해야겠네. 맞습니다. 나도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 의사와 상담하세요.